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대립의 격화로 인해 위험 자산 시장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또한 10만 5천 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큰 차이 없습니다. 0.09% 상승한 10만 5,200달러대, 이더리움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2,500달러, XRP가 1.25% 하락한 이제 2.14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BNB,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64%,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9.3%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란이 100여 발의 미사일로 보복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란에서는 최소 80명, 이스라엘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현재까지 15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고위 장성들과 핵과학자 9명이 사망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란도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반격에 나서며 텔아비브 중심가에 최소 한 발이 명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현재 취소가 되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긴급 통화를 가진 것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동 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직결이 되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연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중동 분쟁 시기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을 촉발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러한 거시경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신호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을 높였지만 RSI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2019년과 2021년 시장 고점에서도 유사한 패턴 이후에 급락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50주 지수 이동 평균선인 8만 5천 달러의 위치에 있어서 이 가격대가 향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이 NUPL도 0.5에서 0.6 구간에 진입하며 대규모 차익 실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2017년과 2021년 고점 형성 직전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이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시 경제 환경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며 여름철부터 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클레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지안노니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며 시간의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철강 제품 관세를 가전 제품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힌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2018년 관세 부과 당시 세탁기 가격이 약 5개월 후에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6월에서 7월 중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 연준의 대응 또한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이 기준 금리는 이제 3일 한 정도 뒤에 이렇게 발표가 되죠. 이 페드의 FOMC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보게 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6%입니다. 동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 트럼프 정책의 실제 경제 효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현재 연준의 입장입니다. 연준이 이번 주 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할 점도표에 트럼프 관세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유일한
유일하게 현재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죠. 이 아마존 관련하여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업체 이 크립토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리플의 디지털 자산 XRP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AWS라고 부르죠. AWS의 공식 패널에서 한 회사 관계자가 직접 리플과의 협력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AWS 관계자의 경우는 패널 토론을 통해서 저희 팀에는 XRP 결제 솔루션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가맹점, 소비자 플랫폼 및 앱과 협력하는 전담 인력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전담 인력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아마존이 이미 XRP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직을 꾸려 연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저희에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라는 후속 발언의 경우는 아마존이 XRP를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AWS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업 인프라 분야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라면 이번 검토가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AWS는 전 세계 수십만 개의 기업과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XRP 결제 시스템이 통합된다라면 XRP의 실제 사용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XRP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AWS의 글로벌 서비스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현재까지는 아마존과 리플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WS 패널에서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 회사 차원의 검토 사항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부 논의가 먼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슬라의 비트코인 도입, 페이팔의 암호화폐 지원 등도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리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전 세계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규제 기관과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두바이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에 대한 이 중동 지역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현지 파트너사인 잔드뱅크와 마모와 이 블록체인 결제를 위한 이 협력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실제 도입 사례들이 쌓이면서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XRP의 실용성에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년간 이어져온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의 소송이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합의로 인해 리플은 미국 은행들이 XRP를 본격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에서도 실질적인 사업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마존의 XRP 검토 역시 이런 규제 환경 개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XRP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놀라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이죠. 이그레이그 크립토의 경우는 XRP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27%를 확보하며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약 5조 5천억 달러로 확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수치인데요. XRP의 가격이 과거 고점인 27달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XRP 가격을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의미하죠. 이그레이 크립토가 주목한 핵심은 XRP 시장 점유율의 역사적 저항선인 5.75% 구간입니다. 이는 0.5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으로 2019년 10월, 2020년 11월, 2025년 1월과 3월 등 4차례에 걸쳐 해당 저항선에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의 경우는 5번째 시도에서 돌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 후에 돌파는 매우 강력한 상승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불플래그 패턴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XRP 차트에서 조정 구간 이후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분석에 따르면
하붐 구간에서 돌파가 이뤄질 경우 저항이 적은 보이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는 XRP의 급속한 상승세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런 패턴 이후 평균 300에서 500%의 상승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이 XRP와 아마존의 잠재적 협력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단 5일간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재무 전략 발표가 무려 60건 이상이 쏟아진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기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열풍이 다시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매 기간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아메리칸 비트코인, 일본의 구미 등 6개 기업이 새롭게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에 편입을 했고 총 404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이 중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215BTC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향후 ABTC라는 이름으로 상장 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 5일 만에 이 정도 규모의 기업 매입이 이루어진 것은 2021년 이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향후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의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미디어는 이제 2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 등록 서류를 제출했고 머큐리 핀테크의 경우는 8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을 이제 공표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핵심 재무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기존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추가 매입도 활발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1045BTC를 추가 매입하며 6월 10일에 9억 7,970만 달러 규모 IPO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램스포인트는 279.9BTC, KULR이 118.6BTC, 사이퍼마이닝이 111BTC를 각각 추가한 것을 보면 기업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스탑의 경우는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예고했고 프랑스 블록체인 그룹은 3억 유로 규모 자본 프로그램과 함께 최대 100억 유로 증자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이 모두 비트코인 매입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이 신뢰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 일주일 새 2,500BTC라는 수치는 단순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업 매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추가 매입 계획을 함께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656%의 상승을 기록하며 과거 강세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어진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656%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25년에서 18년 사이클이 1076%, 2018에서 2022년 사이클 1007%보다 이제 낮은데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 2조 80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강력한 상승률입니다. 글래스노드는 이번 사이클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 이동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코인이 성숙해지는 이 성숙 구간으로 편입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기관 투자자 참여 증가로 인한 구조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ETF를 통한 비트코인 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 지지선 현재 1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6월 5일 10만 377달러까지 하락한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6월 9일에는 11만 651달러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이 나타나며 조정을 받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실제적인 지정학적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조정을 크게 받았죠. 하지만 현재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시장 신뢰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확실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죠. 가격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해서 안 될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장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는 10만 6천 달러 돌파가 실패가 이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저항선 돌파 이후 롱 포지션 청산 압박에 밀려 다시 후퇴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10만 달러까지 급락한 바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변수들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입, 리플과 아마존의 잠재적 협력, 그리고 규제 환경의 개선 등은 모두 긍정적인 요소들입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핵심은 10만 달러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입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 XRP의 경우는 아마존과의 협력 소식이 구체화될 경우에 상당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숫자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 새 기업들이 매입한 2,500개의 비트코인, 두 번째로는 XRP의 목표 시가총액 1조 5천억 달러와 27달러 가격,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656% 상승률과 2조 800억 달러 시가총액,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 10만 달러와 8만 5천 달러, 다섯 번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암호화폐가 무엇인가요? 리플의 아마존 협력 가능성과 비트코인의 기업 매입 경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